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이미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영향을 주겠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살아있는 순간까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나요? 넌 꼭 성공해야 돼. 너 때문에 힘들다. 혹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이미 40살, 50살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끝까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부모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자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늙어서도 부모가 부정적인 말만 하면 자녀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는 날까지도 좋은 부모로 남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숙명 아닐까요?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늙어 죽기 전까지도 절대로 자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 이 5가지만 명심한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 자신도 후회 없는 부모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넌 왜 옆집 아들처럼 공부를 못하니? 너는 내 동생 좀 닮아라. 엄마 친구 자식은 벌써 집도 사고 잘 산다는데 넌 뭐하냐? 사실 대부분의 부모가 평생에 한 번쯤은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많이 들었고 또 부모가 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교는 절대 자녀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비교를 받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새겨집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릴 적 부모에게 비교를 많이 당한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늘 넌 왜 형처럼 못하니?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자라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는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해서 더 잘하길 바라는 거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거부와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나는 부모에게 부족한 자식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어르신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늘 비교를 당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운동을 잘했는데 본인은 공부도 운동도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벌써 상을 탔는데 넌 뭐하냐? 동생은 다리가 튼튼해서 마을에서 칭찬을 받는데 넌 왜 그렇게 느리냐?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으면서 그분은 결국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그래도 다른 동료만큼은 아니야 라며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도 나는 형만큼 훌륭한 아빠가 아니다 라고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마음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넌 왜 못하냐? 넌 왜 뒤처지냐? 그 목소리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교의 상처입니다. 단순히 순간의 말이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비교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정 대신 비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 솔직한 모습을 숨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비교하겠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결국 부모는 요즘 애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부모의 비교에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들은 말합니다. 비교는 교육이 아니라 감정 폭력이다.
특히 시니어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다 비교하면서 컸다. 나는 부모에게 혼나며 컸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비교를 견디며 살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방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멈추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보니 기특하다. 비록 결과는 조금 부족했지만 과정에서 열심히 한 게 자랑스럽다. 둘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너는 너라서 소중하다. 나는 내가 있어 행복하다. 셋째,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세요.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 남과 달라도 너답게 살아가면 돼.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살리고 자존감을 키우며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이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빛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밝게 빛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너라서 충분히 소중하다.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평생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는 게 다 힘들다. 돈 벌어도 소용없다.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냥 푸념처럼 내뱉은 말인데 자녀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이 됩니다. 부모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말하느냐에 따라 자녀도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에게 자주 들은 말은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돈은 벌어도 다 소용없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열심히 일해도 만족을 못 느낍니다. 사람은 다 못 믿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인간관계에서 늘 불신을 먼저 갖습니다. 결국 부모의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미래를 제한하는 족쇄가 됩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현실을 말한 거다. 사는 게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여성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돈 버는 건 다 헛짓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왠지 그게 잘못된 일 같았어요. 결국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늘 안전한 길만 택했죠.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큽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도전 정신을 꺾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의 언어는 자녀의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란 아이는 삶의 만족도가 평균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과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는 게 힘들다 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 정신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게 힘들다, 다 소용없다 라고 말하면 자녀는 절망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자녀는 희망과 끈기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자녀의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행동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늘 세상은 위험하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믿을 사람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돈은 다 소용없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성취를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정적인 말은 자녀의 인생을 좁고 어둡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힘든 건 사실인데 그걸 아예 숨기고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세상은 힘들다. 대신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다. 돈은 벌어도 소용없다. 대신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하다. 사람은 다 못 믿는다. 대신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믿을 만한 사람도 꼭 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희망과 긍정을 담아 말하면 자녀는 세상을 밝게 보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피곤하다. 대신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라고 말해보세요. 자녀 앞에서 내 인생은 실패다. 대신 내 인생에도 소중한 순간들이 많았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녀 마음에 잡초를 심고 긍정적인 말은 자녀 마음에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녀 앞에서는 최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녀가 평생 살아갈 세상의 색깔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자녀 앞에서 희망을 말하겠다. 나는 자녀의 마음에 빛을 심겠다. 이 다짐 하나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자녀의 인생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답답한데 자녀 앞에서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적, 아이들에게 부담 줄까봐,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아이가 걱정할까봐,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가난과 전쟁, 어려움을 겪으며 살다 보니 참는 게 미덕이다. 참아야 산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뒤에도 자녀 앞에서 웬만한 건 다 참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참음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모가 무조건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녀는 이렇게 배웁니다. 힘든 건 숨겨야 한다. 속마음을 말하는 건 약한 거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점점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도 친구와도 동료와도 솔직한 대화를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게 되죠. 여러분, 부모의 참음이 결국 자녀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가 무조건 참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폭발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도 사소한 일에 화를 크게 내는 부모님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평소에 쌓인 감정을 참기만 하다가 작은 불씨에도 크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화내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은 부모의 속마음이 너무 많이 쌓인 탓인데 자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 가족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으셨고 돈이 부족해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만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이 크게 악화돼서 병원에 실려가시게 됐습니다. 그제야 자녀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다는 걸 조금만 미리 말해주셨더라면 저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참으셔서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참음은 때로는 미덕이 아니라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감정의 나눔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힘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자녀는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구나 하고 배웁니다. 그 결과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끝까지 참기만 하면 자녀도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힘든 걸 숨기면 자녀는 나중에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솔직하게 말해주면 자녀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곁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가족의 유대감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 앞에서 힘든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정적인 말로 쏟아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빠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좀 힘들다. 그래도 내 얼굴 보니까 힘이 난다. 엄마도 가끔 외롭다.
그런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요즘 생활이 빠듯하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힘듦을 이해하면서도 희망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부모가 늘 참으면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라고만 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내가 걱정해줘서 힘이 난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신뢰하고 속마음을 나눠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녀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를 보며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은 힘들 때도 솔직할 수 있구나. 가족은 힘든 걸 나누면서 더 강해지는 거구나. 이런 가르침은 교과서에서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직접 보여줄 때 자녀는 진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자녀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자녀 앞에서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겠다. 나는 자녀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함께 나누겠다. 이 다짐이 여러분과 자녀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하지 마라. 이건 꼭 해라. 저 사람은 만나지 마라. 자녀가 어릴 때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후에도 심지어 50살, 60살이 된 자녀에게도 계속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분명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내가 살아보니 이 길이 맞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말한 건데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점점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부모와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제가 아는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부모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했고 직장도 부모님이 추천한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나를 생각해주니까 감사하다 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원하는 선택을 못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시도도 못해봤다. 그분은 결국 자녀에게 이렇게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식 인생에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과잉 간섭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릅니다. 늘 머리 위에서 맴돌며 자녀의 삶을 조종하려는 부모를 뜻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주도성이 약해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서 한 말이 결국은 자녀의 삶을 올가매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부모 말 잘 들어야 산다 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말만 듣고 살아도 사회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죠.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직업들, 부모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옛날 방식으로 자녀의 삶을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오히려 시대에 맞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와 응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믿는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응원한다. 이런 말들이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간섭은 자녀를 약하게 만들지만 부모의 지지는 자녀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마, 나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 부모가 간섭하는 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마라.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하지만 부모가 응원하는 방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원한다면 해봐라. 혹시 힘들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또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 고 말했을 때 부모가 간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다 망한다. 지금 당장 해라.
하지만 부모가 지지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는 때 하면 된다. 나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 자녀에게 더 큰 힘이 될까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 자신의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내 자식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그 불안을 줄이려고 자녀의 삶을 대신 조종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불안을 내려놓고 자녀를 믿어줄 때 자녀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봅시다. 자녀 앞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 자녀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간섭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용기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짐해봅시다. 나는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지하겠다. 이 다짐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 너희 때문에 내 청춘을 날렸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속풀이처럼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부모가 더 행복했을 텐데 나는 부모의 인생을 망친 원인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마음에 평생 남는 상처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부모가 늘 내 인생은 실패다 라고 말하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더라면 부모가 행복했을까? 부모가 불행한 건 내 탓인가? 결국 자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죄책감은 행복을 느끼는 걸 가로막고 자신의 삶마저 위축시키게 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만 했다. 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자녀는 자기 존재 자체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존재적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 자녀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인가?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이 자녀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40대 남성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좋은 인생 살았을 텐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순간이 오면 왠지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나? 나는 부모의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지금도 마음속에 그 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심코 한 원망의 말이 자녀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정말 힘든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이 때로는 후회와 원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하지만 자녀는 그 마음의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부모가 나를 짐처럼 여긴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 인생이 힘들었지만 너를 낳은 건 후회하지 않는다. 너 덕분에 웃을 수 있는 날도 많았다. 그런데 힘든 감정에 묻혀서 후회와 원망만 내뱉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봅시다. 내 인생에 힘든 날이 많았지만 너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내가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너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엄마, 내가 태어나서 엄마 인생이 힘들었지. 부모가 후회와 원망으로 대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더 편하게 살았지. 이 말은 자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대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내가 있어서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너 없었으면 나는 더 외로웠을 거야.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자녀에게 원망으로 말하면 상처가 되고 지혜로 말하면 교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젊을 때 더 배우지 못한 게 아쉽다. 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배워라. 이런 말은 자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삶의 지혜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회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와 원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와 감사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거를 긍정적으로 회고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삶에서 희망을 배우고
그 희망을 자기 인생에도 적용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후회와 원망은 순간의 푸념일 수 있지만 자녀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후회 대신 감사, 원망 대신 사랑을 말해봅시다. 내가 잘한 건 별로 없지만 너를 낳은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 말을 자녀가 평생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후회 없는 부모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늙어서도 부모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자녀의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기억을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자녀에게 이어갑니다. 결국 부모의 한마디는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무심코 비교했던 말, 무심코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 말하지 않고 참아왔던 순간들, 간섭했던 행동, 원망했던 표현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은 자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고쳐보세요. 여러분,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물건도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말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해준 말 한마디를 평생 간직합니다. 그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평생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자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겠다. 나는 자녀와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부모로 남겠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자녀가 우리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늘 내 편이었다. 마지막까지 내게 희망을 주셨다. 나는 그런 부모를 둔 게 자랑스럽다. 그렇게 기억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부모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자녀 앞에서 후회 없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발짝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끝까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입니다.